안녕하십니까. 저는 시너지팀에서 생명과학을 가르치고 있는 유경훈이라고 합니다. 오늘 영상은 이제 여름방학 때 저의 이제 생명과학의 꽃이라고 불리자 생명과학의 가장 어려운 파트, 학생들도 역학 그리고 화학의 양적 관계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라고 흔히들 말하는 유전에 대해서 드디어 배울 차례가 왔습니다. 그래서 유전에 대해서 우리가 여름방학 때 어떻게 헤쳐나가고 그 유전을 여러분들의 유전을 어떻게 하면 실력을 상승시킬지에 대한 수업에 대한 내용을 오늘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제네틱스가 무엇이냐, 저의 이제 여름방학 특강의 강좌 이름 자체가 이제 제네틱스인데, 제네틱스 자체가 이제 유전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영어 단어인데, 어쨌건 2학기 중간고사 정규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2학기 중간고사 정규반이 좀 일찍 시작되는 것이다 라고 보시는 게 조금 더 어머님들과 그리고 학생들의 이해가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특강 형식으로 해서 딱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학기 중간고사 여름방학 2학기 중간고사 정규반이 그냥 여름방학 때 미리 개강된다 라고 이해하시는 게 조금 더 이해하시기가 편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생명과학 1 킬러 파트의 유전에 대해서 집중 공략을 하는 수업이다. 그리고 이 유전이라고 하는 파트 자체가 2학기 중간고사에만 그치는 것이냐? 아닙니다. 2학기 기말고사까지 나오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2학기 기말고사까지 쭉 나오는 유전이 중첩되어서 나오는 학교가 더 많다. 이 동네 학교에서는. 네, 그래서 2학기 기말고사까지 시험 범위에 해당하겠다. 그리고 물론 이 중첩된 채로 2학기 기말고사만의 파트도 따로 있습니다. 어찌됐건 네, 유전이라는 것 자체가 2학기 중간부터 기말까지 쑥 다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 수능 기조 완벽하게 다시 반영하여서 문제들을 제자, 스크립트도 제자 해가지고 전부 다 재반영해서 전부 다 넣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제네틱스라고 하는 이 여름방학 정규반에 대한 수업 자체가 사실 내신과 수능에 대한 포커스 중에서 뭐가 조금 더 우선되어 있냐라고 여쭤보신다면 사실 수능이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수업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제가 내신 때 가면 2학기 중간고사 이제 아예 개학을 하고 나서 2학기 중간고사 반이 만들어질 텐데 다시 한 번 더 그때는 수능 내신 50 요 정도의 약간 밸런스를 훨씬 더 갖춰진 수업이라면 이 파트 자체가 이제 여름방학 때 개강하는 유전 수업 제네틱스 자체는 훨씬 더 수능에 포커스가 맞춰진 수업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능에 훨씬 더 초점이 맞춰진 수업이다 이렇게 조금만 더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선생님 이 동네 유전에 대한 내신 문제는 수능스럽게 나오나요? 라고 한다면 수능스럽게 나오는 학교가 더 많습니다.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 학생들 여태껏 겪었던 저의 내신 수업 그리고 1학기 때의 생명과학 내신 수업을 또는 1학기 때의 생명과학 내신 고사의 문제 출제 경향성을 보게 되면 지역적인 파트가 조금 더 초점 맞춰진 상태로 나왔을 겁니다. 네. 그런데 지역적인 거와 낚시성 선지의 1학기가 초점이라면 유전은 어차피 지역적 개념과 낚시성 개념이라는 것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능 문제를 풀 수 있니 없니, EBS 수능 특강 문제를 풀 수 있니 없니, 학평의 준킬러 문항들을 풀 수 있니 없니, 요 정도 선에서 그쳐집니다. 물론 수능 킬러 너희들 완벽하게 풀 수 있어? 요 정도의 난이도로 나온 학교는 많지 않습니다. 수능 킬러 너 풀 수 있어? 라고 하는 학교는 광문과 상일 요 정도 선에서밖에 안 나와요. 나머지 학교들은 수능의 준킬러 너 풀 수 있어? 정도로 나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수능 문제를 최대한 풀 수 있니 없니, 이거가 결국 2학기 내신의 2학기 유전 내신의 판가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중간고사 이 수능을 80% 맞춘다는 거, 이번 여름방학 특강, 여름방학 제네틱스 수업에 수능의 초점이 80%다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되게 과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내신 자체가 지역적 개념과 낚시성 개념에 초점 맞춰서 나오지 않고 수능 준킬러 또는 킬러까지 풀 수 있는 능력에 대한 물음, 이게 핵심 포커스이기 때문에
수능의 80%를 맞추는 것 자체도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학생들도 2학기에 와서 2학기 생명과학 내신은 조금 더 초점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뭐 맨 마지막은 저의 자랑이지만 매년마다 2학년 기준으로 했을 때 200명 이상의 학생들이 수강을 해왔고, 최상위권 학생들 역시나 어마무시하게 많이 각 학교별 최상위권 학생들도 어마무시하게 많이 듣고 있던 수업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만큼 실력이나 어떠한 뭐 컨텐츠 그리고 수업 자체는 보증해 드립니다. 보증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않으시고 수강하셔도 이게 과연 수능까지 칠 수 있을까? 나는 생명과학 수능 수업 나는 생명과학 수능 과목을 생각하고 있는데 과연 유경호 쌤의 내신 수업 갖고 수능까지 커버할 수 있을까?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저의 왜 제네틱스냐, 왜 선생님 수업을 들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저의 수업을 들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조금 더 어필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수능 출제 의도에 따른 실전 스킬 정리가 빠삭하다는 겁니다. 스킬 정리, 실전 스킬들 말고 내신 개념들이 훨씬 더 정리가 되어 있는 유전 수업이 있다면 저는 스킬 정리에 따른 수능 문제 풀이 실력 배양이 가장 포커스이기 때문에 수능 출제 의도에 따른 실전 스킬들을 정리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수능 출제 의도 자체가 책에 적혀 있고, 그 의도에 따라서 제가 만든 스킬들이 이 밑에 이렇게 있습니다. 물론 지금 화면상으로는 살짝 잘 안 보시겠지만 이게 제 작년 교재거든요. 작년 교재상으로 출제 의도가 상당 부분이 적혀 있고, 그에 따라서 제가 만든 스킬들이 이렇게 쭉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제 의도에 따른 스킬 정리들을 했다. 그리고 그 출제 의도가 너무 옛 것이거나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것 같은 것들은 일단 이번 제네틱스에는 배제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옛 것들의 출제 의도들은 아무래도 내신 수업 때 와서 조금 더 정리를 해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직접 제작한 다양한 예시 문항을 통해서 앞에서 배웠던 이런 실전 스킬들을 바로 적용을 하여서 적용력을 키우는 예시들. 이렇게 보면 여기 보면 예시들이 적혀 있는데 이 예시들이 책에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적용을 해서 그 자리에서 이해를 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물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아니 스킬들을 거의 뭐 주입식 교육을 하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 워낙 유전이라는 것 자체가 개념 따로 스킬 따로 문제 따로 이렇게 노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개념과 스킬은 아예 따로 노는 경향성이 짙어서 저는 스킬에 따라서 문제들의 예시 문항들을 다양하게 배치를 해둬서 바로바로 적용을 해보는 그런 형식으로 해서 바로 그것을 문제 적용시켜 볼 수 있는 스킬들, 문제 적용시킬 수 있는 예시 문항들을 충분히 학생들이 연습할 수 있게끔 배치를 해두었다라는 거. 그 다음에 화려한 문제풀이 스킬이 아닌 학생들이 구사할 수 있는 실전력 있는 위주의 스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유전이라는 것 자체가 워낙 강사별로 사실 문제풀이 스킬이 정말 나뉩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강사니까 할 수 있는 풀이, 강사니까 할 수 있는 화려한 풀이를 그닥 선호하지 않습니다. 물론 할 수야 있죠. 할 수야 있는데 그걸 선호하지 않는 이유는 제가 막 화려하게 문제 풀어서 야 봤지? 나 멋있지? 라고 하는 거는 사실 학생들한테 의미가 없어서, 더군다나 이게 수학만큼의 화려한 문제풀이라 라고 하면 사실 수학은 이미 기반 학습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착착착착 진행이 되어 왔기 때문에 사실 애들이 이해하는데 그리고 그런 화려한 스킬들을 받아들이는데 큰 거부감이 없는가 반면에 이런 유전 수업은 사실 짧아봤자 작년부터 아니면 길어봤자 작년의 선행을 통해서 얼핏 배웠을 가능성이 있고요. 짧으면 이번 여름방학이 처음이신 분들도 많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화려한 문제풀이를 바로 구사를 해버려서 너네들 이거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 이해해야 돼 라고 한다면 학생들이 많이 오버히트할 경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나 깔끔하고 담백한 풀이, 학생이기에 할 수 있는 풀이, 학생들 누구나 다 구사할 수 있는 풀이
스킬을 훨씬 더 지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훨씬 더 제가 아예 스킬을 이 밑에 보면 스텝 넘버 1, 스텝 넘버 2, 스텝 넘버 3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차근차근 정리를 다 해드려서 학생들 누구나 봐도 저의 수업을 듣고 이 책을 보았다면 누구나 구사할 수 있게끔 제가 다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초부터 수능 신점 문제까지 수능 사고력 함량을 위한 하드 트레이닝 코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이제 학생들이 제일 많이 어려워하는 유무표라고 하는 유형 자체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책의 그림을 딱 갖고 와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일단 저의 책 안에 있는 실전 예제고요. 모든 실전 예제들은 전부 다 저희가 제작을 한 문항들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구할 수 없는 아주 귀한 문항들로 제가 일부러 구사를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시중에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참고서들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고퀄리티의 문항으로서 제가 수능 출제자의 의도와 이렇게 해서 바로 앞에서 배운 그런 실전 스킬들을 딱 집약시켜서 여기에서 전부 다 구사해서 여러분들에게 선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해서 전부 다 다룰 수 있는 문항들을 전부 다 구비를 해두었으니까 각자 학생별로 이해할 수 있는 이해도에 따라서 이 문항은 이해할 수가 있고 이 문항은 이해가 안 되고 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기초부터 수능 실전 문제까지 싹 다 담았고 저는 처음부터 A부터 Z까지 보여줄 테니 일단 지금 이 여름방학에는 이해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조금 분간을 해달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가 A부터 Z까지 전부 다 담았고 기초부터 수능 실전까지 전부 다 담은 문제풀이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런 문제들을 다 구비해 두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매년마다 학생들이 저희 유전 수업을 여름방학 때 정말 어려워합니다. 정말 많거든요. 저희 유전 수업 선생님 유전이 이렇게 어려운 거였어요? 막 이런 학생들 정말 많거든요. 하지만 분명 피와 살이 될 그런 스킬들 그리고 문항들 이고 제가 어떻게든 될 때까지 학습을 시킬 그 컨텐츠들을 들고 왔으니 뒤에서 그 컨텐츠들과 그런 관리 시스템과 해서 어떻게 제가 수업은 이렇게 할 텐데 너 어떻게 관리해 줄 거야?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능 출제 경향에 따른 프리미엄 자작 문항들을 그래서 이제 매주마다 WIP라고 하는 RNA라고 하는 주간지에 WIP라고 하는 이제 저의 자작 문항들이 들어가게 될 거고요. 거기에서 이 유전 문항들은 아무래도 손풀이가 조금 더 꼼꼼하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교재는 그런 꼼꼼한 손풀이 해설들이 더 치밀하게 적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는 작년 저희 제네틱스 그 주간지에 있었던 조교진의 손풀이 해설을 들고 왔습니다. 두 번째는 개인별 이해도에 따른 맞춤별 활동지 풀이를 통해서 완벽한 관리를 한다. 이게 약간 이제 새로운 추가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희 의무 클리닉, 저희 클리닉 때 아마 학생들이 보통 질의응답 형태로 진행을 했을 겁니다. 여태껏. 그런데 이제 여름방학 때부터 이 제네틱스 수업 때부터는 개인별 이해도에 따라서 이거를 조금 분간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활동지라는 것을 직접 제작을 해서 기초 스텝 넘버 1, 기초 스텝 넘버 2, 그 다음에 심화 이렇게 해서 3단계로 제가 분류를 했고요. 기초 스텝 넘버 1에 대한 기준 점수가 있고 그 기준 점수를 통과했다라고 한다면 그 아이는 바로 심화라고 하는 활동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기초 스텝 넘버 2에 대한 기준 점수를 충당치 못했다라고 한다면 기초 스텝 넘버 2로 가서 기초 스텝들에 대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심화 활동지는 집에 가서 푸는 형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학생들은 클리닉에 와서 클리닉 활동지를 받아서 이 제네틱스 활동지를 받아서 기초 스텝 넘버 1을 푼다. 그리고 기초 스텝 넘버 1을 기준 점수를 넘기게 되면 심화 활동지를 받고 그래서 심화 활동지에 대한 풀이를 하고 만약에 학생이 기준 점수를 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기초 스텝 넘버 2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어마무시하게 철저하게 난이도를 분류해 놨고요.
여태껏 저의 사실 난이도를 나눴다라고 학생들도 많이들 못 느꼈겠지만 여태껏 제가 나눈 난이도들은 얘들아 이 정도까지는 해야 돼. 너네들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이 정도까지는 해야 돼. 라는 그 욕심에 의해서 제가 사실 난이도를 조금 모호하게 출제한 경향은 있습니다. 근데 유연 때부터는 사실 아이들의 이해도가 워낙 극명하게 나뉘다 보니까 이거를 여기까지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너 이거 못하겠어? 아니 반드시 해야 돼. 라고 하면 아이들이 오바이트 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일부러 난이도를 철저하게 분간을 지었고요. 그래서 기초 스텝 넘버 1을 통과를 못해서 너무 힘들다, 너무 유전 어렵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일단 기초 스텝 위주로 여름방학에 학습을 하게끔, 그리고 아니 나는 기초 스텝 너무 쉬워, 나는 충분히 따라갈 수 있어 라고 하는 친구들은 바로 심화 활동지로 들어가서 심화된 문제풀이를 하겠다. 네, 그렇게 해서 활동지가 끝나게 되면 그 뒤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클리닉이 약간 바뀌었고 그 클리닉에 대한 활동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인트 넘버 3는 내신 기출 문제 및 수능 기출 문제의 변형을 통해서 실전력을 테스트하는 주간 테스트. 그런 다음에 그것에 대한 쉴 틈 없는 피드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어머니들에게 주간 리포트가 매주마다 발송될 겁니다. 수업이 끝난 직후에 주간 리포트가 발송될 텐데 주간 리포트 같은 경우에는 바로 첫 번째 성적, 그리고 석차, 그 다음에 숙제 여부, 그 다음에 클리닉 참여 여부, 이렇게 해서 4개가 같이 포함된 채로 주간 리포트가 어머니들 폰으로 발송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주간 리포트를 항상 받아봐서 우리 학생이 어느 정도의 성취도를 보이고 있고 어느 정도로 따라가고 있는지, 혹시 학생이 못 따라간다면 어머님들 너무 화내지 마세요. 알겠죠? 유전은 그 누가 와도 어려워합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포커스, 만약에 우리 아이가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 우리 아이가 좀 성적으로 약간 비교적 낮은 것 같아 라고 한다면 아이를 독려해서 일단 우리 기초문항들 위주로 좀 푸는 연습을 해볼까 라는 식으로 독려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 그 다음에 우리 애가 조금 상위권이다 라고 하는 어머니들 또는 학생들은 약간의 그래도 채찍질을 가해주신다면 학생이 훨씬 더 원동력을 받아서 열심히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주간 리포트를 매주마다 발송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성적 게시를 통해서 면학 분위기 형성. 이거는 제가 학생들하고 유일하게 타협보지 않는 선인데, 그래서 매주마다 복도에 게시를 해서 학생들끼리 서로 이렇게 조금 나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네 라고 하는 식의 이렇게 자극을 받을 수 있게끔, 긍정적인 스티뮬레이션을 받을 수 있게끔 제가 게시를 해둬서 매주마다 학생들을 하드 트레이닝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간 테스트, 너무 어려운 문항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쉬운 문항만 있는 거 아니고 딱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두 다 품은 채로 갈 겁니다. 그래서 내신 기출 문제, 수능 기출 문제에 대한 변형들 위주로 할 것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렇게 이 동네 기출 문제가 나오고 수능 기출 문제는 이렇게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어떤 실전력을 조금 더 가미시키기 위한 테스트들을 볼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포인트 넘버 4는 수학 교재 내에 대표 예제들이 있거든요. 이 대표 예제들, 제가 여태까지는 사실 대표 예제에 대한 손풀이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이 풀 사람들은 풀고 안 풀 사람들은 안 풀고 일에 대한 어떤 이제 조금 자율성을 부과했다면, 제네틱스부터는 저의 모든 손풀이를 다 제공할 거고요. 그 손풀이에 따른 해설 강의도, 저의 직접 해설 강의도 전부 다 촬영을 해서 올려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학생들별로 이 문항은 이해를 했는데 이 문항은 이해를 못했어 하는 친구들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그 문항들을 영상을 보기 위해서 저희 수업 영상, 물론 복습 영상, 수업 영상 풀로 다 제공해 드립니다. 풀로 제공하지만 사실 나는 이 문항만 듣고 싶은데 라고 하는 친구들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 문항만 들 수 있게끔 제가 문항별로 해설 강의를 다 찍어서 문항별로 올릴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별로 이 문항은 이해했으니까 이 문항은 들을 필요 없어. 이 문항은 조금 궁금하네. 어떻게 풀었더라? 라고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볼 수 있게끔 모든 문항들에 대한 해설 강의를 제가 패드로 찍은 거를 올려드릴 테니까 그래서 그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학생들을 제가 위해서, 학생들의 이해도를 위해서 모든 컨텐츠들을 쥐어짜내서 갖고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할 생각하시고
여름방이라고 쉬지 마시고, 물론 적당한 쉼은 좋습니다만 너무 과도한 쉼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드릉 밟을 수 있는 예열 과정만 조금 더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철저한 관리 시스템은 뭐 의무 클리닉, 복습 영상, 온라인 클리닉들이 있고, 이 온라인 클리닉은 제가 수업 시간에 조금 더 강조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무 클리닉, 복습 영상 이것들은 워낙 뭐 원체부터 있었던 것이니까, 의무 클리닉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여태껏 상위권 학생들은 제가 사실 클리닉에 대해서 당위성을 부과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상위권 학생들까지 모두 빠짐없이 클리닉을 참여시킬 겁니다. 그래서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 저는 도저히 시간이 안 나요 라고 하는 학생들은 저랑 개인적인 상담을 해서 제가 개인적인 판단 하에 할 수는 있겠으나, 이번 여름방학부터는 모든 학생들이 다 클리닉을 1회는 필참해야 된다. 다회 참여는 절대 말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떼땡큐. 하지만 주 1회 클리닉 정도는 필수 참여 이렇게 해줄 거고요. 혹시라도 여름방학에 뭐 너무나도 수학이 바빠서 도저히 시간이 안 난다 라고 하시는 학생들은 저랑 개인적인 면담을 통해서 제가 판단하에 빼든지 말든지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레벨 테스트라는 것이 이제 저희가 생겼는데, 저희 5주차 때 레벨 테스트를 진행을 할 겁니다. 5주차 때 레벨 테스트를 진행을 해서 총괄 테스트를 진행을 해서 마스터 클래스와 비기너 클래스 이렇게 해서 두 가지로 나눌 거거든요. 마스터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수요일 4시 20분에 개설될 가능성이 높고, 이거는 어디까지나 여름방학은 통합 진행을 하되, 여름방학은 이 제네틱스 수업은 통합 진행을 하되, 여름방학 이 제네틱스 5주차 때 레벨 테스트를 진행하여서 2학기 중간고사가 본격적으로 대비가 시작될 때 마스터 클래스와 비기너 클래스로 나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영고 친구들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한영고 친구들은 딱 한 반으로 어차피 통합해서 진행할 거기 때문에요. 한영고를 제외한 나머지 기타 학교는 마스터 클래스와 비기너 클래스로 나눌 것이고, 마스터 클래스는 수요일날 4시 20분에 개설될 예정이며 학교 구분 없이 마스터 클래스를 받을 겁니다. 배제부터 그 기타 광문, 그 다음에 뭐 상여, 명여 등등등 학교 구분 없이, 어차피 학교 구분이 없어도 되는 이유는 바로 2학기 중간고사는 어차피 다 유전이 들어가는 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2학기 중간고사 같은 경우에는 마스터 클래스를 나눠서 이 아이들은 조금 성취도가 높고 이해도가 높고 조금 더 상위권 친구들이겠죠. 그 아이들은 조금 더 문제풀이 형식의 위주로, 그래서 수능까지 저격을 해서 수능 실력까지 거의 80%를 만들어 놓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그래서 마스터 클래스, 그 다음에 비기너 클래스는 조금 더 이해가 아직 덜 된 친구들, 숙련이 덜 된 친구들, 아직 훈련이 덜 된 친구들은 개념부터 다시 한번 차곡차곡 쌓아 올려가면서 내신 1등급을 목표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서의 초점은 마스터 클래스에 들어가면 더 어떤 특별한 관리를 받고, 물론 특별한 관리를 받습니다만 마스터 클래스든 비기너 클래스든 저희 목표는 하나, 어찌됐건 강동구 내신 각 학교별 내신 1등급이 목표입니다. 다만 방식을 달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스터 클래스에 들어가면 무조건 1등급이 나오고, 비기너 클래스에 들어가면 1등급은 아닌 채로 한 2등급 언저리에서 마주친다, 요 소리가 아니라요, 어머니. 마스터 클래스와 비기너 클래스 목표는 1등급이나 다만 방식을 달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스터 클래스는 상위권 친구들이 물론 들어가 있겠고, 상위권 친구들이 좀 더 문제풀이 위주의 수업을 하면서 스킬 또는 문제풀이 스킬들과 문제풀이를 통해서, 고난도 문제풀이를 통해서 사고력 함량 그리고 수능까지 쭉 대비시키는, 수능 실력의 거의 80%를 만들어 놓는 것이 목표, 따라서 내신 1등급을 나오게 하는 것이라면, 비기너 클래스는 그 기반 개념을 다시 한번 훑어봄으로써 내신 적용력을 조금 더 높이는, 그러면서 수능 스킬들까지 같이 알아보고 수능 문제들까지 같이 풀어볼 수 있는, 그러면서 내신 1등급을 만드는 이런 식의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마스터 클래스든 비기너 클래스든
저의 목표는 하나, 내신 1등급입니다. 자, 반에 대한 이제 설명이고요. 어떤 클래스들이 있나에 대한 설명드리고요. 일요일 한시 수업 같은 경우에는 한영고 위주의 학생들이 좀 들어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일요일 한시 수업 요거 자체가 다시 2학기 중간고사 내신 대비반으로 가면 이거는 한영고 집중이 숙제 많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타 학교들이 들어가게 되면 이거 우리 시험범위 아닌데? 라고 하는 학생들 분명 생기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요일 한시 수업 같은 경우에는 한영고 학생들 위주로 조금 들어와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데 한영고 친구들이 도저히 여름방학에는 이 시간이 안 된다 라고 하는 친구들은 한영고 친구들 중에서 이 시간이 도저히 안 된다 라고 하는 친구들은 다른 수업을 들었다가 2학기 중간고사 내신 대비 위반이 시작을 하면 다시 한시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학교 친구들은 일단 저희 여름방학에는 통합 클래스로 진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학교들 구분 없이 이렇게 줄룩 들어와 주시면 되겠으나 2학기 중간고사 내신 때 비반이 시작을 하면 월요일반과 금요일반, 월요일 7시, 금요일 7시 수업은 다시 배제고반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배제고반이 되게 된다면 기타 학생들이 조금 듣기가 좀 거북하니까 그래서 거북하니까가 아니라고 조금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월요일 7시와 금요일 7시 수업은 배제고반이 될 것이니까 기타 학생들 듣다가 나중에 반이동을 다시 한번 하시긴 하셔야 된다라는 거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시 한번 총정리해 보자면 여름방학에는 학교별 구분 없이 한영고를 제외한 학교별 구분 없이 받는다. But 일요일 1시 수업은 나중에 집중이수제반이 될 것이고 월요일 7시 수업은 배제반, 금요일 7시 수업도 배제반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 기타 학교 학생들은 나중에 아마 중간고사 내신 때 비반이 시작을 하면 반이동을 한번 할 수도 있다. 그리고 내신 때 비반이 시작을 하게 되면 바로 수요일날 4시 20분에 마스터 클래스가 여기에 추가 개설되겠죠. 그렇게까지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해마다 제가 이 유전 수업을 어떻게 하면 학생들에게 조금 더 만족도 있게 그리고 약간의 이제 이해도가 비교적 느린 친구부터 이해도가 빨라서 비교적 원활하게 문제풀이가 가능한 친구들까지 제가 A부터 Z까지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을 전부 다 만족을 시킬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항상 유전 수업을 준비할 때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의 결과를 제가 곧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자부심 있게 가르쳐온 생명과학인 것만큼 자부심 있게 다시 한번 유전 수업을 시작하겠고 저를 믿고 잘 따라와 주시면 제가 정상까지 끌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너지팀에서 생명과학을 가르치는 유경훈이었고 여름방학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